아니 그러면 김영주 부의장 같은 분들이 저렇게 하는 게 온당합니까?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까? 이건 김영주 부의장이 자기 선택을 아주 고약하게 한 거죠. 그리고 저렇게 가가지고 도대체 그럼 민주당은 뭡니까 지금까지? 사선. 당신이 사선을 시켜서 그것도 줄곧 잠수공천에서 장관을 시켜가지고 예. 국회 부의장까지 만들어놨더니 이런 걸 배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배신을 나는 진짜 이번 선거 때 네. 한동훈 뭐 이렇게 오래 갈지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보는데 공천 망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공천 망. 아니 이런 분을 모셔다가 거기다가 내세우면 예. 이거 공천 받았죠 국힘. 김영주 받았습니다. 영등포 갑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네. 시민들이 네. 그분을 찍어줄까요? 골수 네. 전략 공천 됐네요. 영등포 갑 전략. 그랬나요? 공천. 네. 진짜 아주 적극적인 국힘 지지자들 아니고 찍어주겠습니까? 이런 분을? 이게 공천입니까? 이 김영주 의원 공천 이거 보면서 유권자들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한동훈 공천에 대한 평가가 나쁘게 될 수 있다. 근데 한동훈 공천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국신당 얘기하다 이리 왔는데요. 네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거 봐보세요. 제가 보니까 완전 구태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 공천이 아니고 이거는 네. 완전히 구태 공천이에요. 불공정의 극치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진들 다 돌려막기 공천이에요. 네. 완전히 썩은 물 공천이에요. 여기서 지금 국힘이 제가 특히 놀라운 건 입틀막 공천이에요. 입틀막 공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신 시도도 하고 뭐 항의 그렇죠. 와서 하고 삭발하고 훨씬 시끄러워요. 그렇네요. 민주당보다. 민주당은 어떤 그 상황 판단의 차이나 자기 불이익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쪽에 그런 공천의 잡음은 네. 소란은 거기 우리가 민주당이 잡으면 거기는 소란이에요 지금. 근데 민주당 그 소란마저도 다 받아들여서 그걸 해소해가면서 가잖아요. 쟤들이 입틀막 공천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 족족 조져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걸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입틀막 정권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입틀막 공천의 시스템 공천은 민주당이 하고 있고 거기는 사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천은 거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는 권역에 말도 안 되는 거 잡아가지고 사천이라고 상징 조작하려다가 프레임 씌우려다가 지금 안 들킨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저 공천 망가진다고 봐요.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민주당이 뭐 약간 소란스러워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잡음이 좀 일어서 공천 잘못해서 뭐 민주당이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광주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언론에서 몰고 가니까 시민들이 지금 약간 뭐야? 진짜 너 그러는 거 아니야? 특히 광주에서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임 실장 공천 여부였는데 이거 이제 풀리고 나서 또 상황이 좀 바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언론들이 친명 공천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천한 거 있으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공천이 있으면 증거를 제시해봐라.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건 좀 봐줬잖아. 아니 자기 측근들 특보들 처음부터 다 잘랐잖아요. 확 특히 전담에서 봐보세요. 정희찬 특보, 강의원 특보 다 못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렇네요. 저쪽은 그 반대예요. 그런 분들 다 공천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사 출신들. 자른 거 봤어요 혹시? 그래서 이 공천은 조그만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걸 알게 되면 금방 바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민주당 폭망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굉장히 겉만 보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박구영 교수의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지금 이런 이 격변의 시기에는
시민들의 말을 정치인들이 받아적일 줄 알아야 돼요. 받아쓰기 해야 돼요. 하하, 받아쓰기. 저는 그래서 네. 광주의 민심과 조국 신당을 보면 이럴 겁니다. 네. 틀림없이 고쳐쓰기로 마음을 가지셨다면 아마도 아직 결정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장인데 가장 높은 비례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나올 겁니다. 광주에서. 광주전남에서. 예. 동시에 예.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네. 대부분 민주당 후보를 뽑을 겁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뽑고 네. 저쪽은 많이 갈 거예요. 다른 데서 15% 온다면 광주에서는 30% 얻을 겁니다. 2배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부터 선거 과정을 보면 네. 이런 무슨 교차 투표 이런 게 광주에서는 교차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국 신당을 찍는 것이 대윤석열 투쟁에 검찰 독재하고 싸움에 비례는 조국 신당을 좀 지지해 주는 게 네.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저쪽이 너무 세질 것 같거나 그럼 민주당으로 결집하시겠죠. 그러니까 밸런스 균형을 맞출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게 가려고 마음 먹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니 왜냐하면 제가 돌아다녀 보면 그래요. 민주당 싸움도 제대로 못하는데 조국이 지금 제대로 싸우겠다고 나오잖아. 비리라도 찍어줘야지. 이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정치 선언하고 그럴 때부터 선명하게. 네. 그러니까 뭐 네 가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검사 독재,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 네. 선명하게 내세웠습니다. 이 광주 시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저한테 싸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3년도 너무 길다. 뭐 이런 얘기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까 이제 저한테 하신 질문이 그거잖아요. 광주에서 조국 신당이 어쩔 거냐. 예. 그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지역구 후보를 낼 것 같지는 않고 뭐 모르죠.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긴 하지만 낼 것 같지는 않고 어제 또 연대한다고 했잖아요. 민주당하고. 그럼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방법을 찾는데 저는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 그룹으로 조국 신당이 자리매김하고 그러면서 전선을 확대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꽤 조국 신당을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저는 한 2배 정도는 밀어줄 걸로 봐요. 광주 민심, 호남 민심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를 조국 대표가 만났냐. 바로 이렇게 만나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세, 그러니까 민주당의 파이를 나눠 먹는 식이 된 게 아니냐. 언급하신 것처럼 조국 신당이 만약에 제대로 기능하려면은 중도에 있는, 그러니까 중도 아니면 좀 보수 쪽에 약간 가 있는 그 유권자들 좀 끌고 오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갇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훨씬 더 결집을 세게 할 겁니다. 만약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일부를 먹으려고 하면 그거는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 전선에서 이 전선을 그대로 두고 나눠 먹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시민들 다 알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정도는 시민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있다면 민주당 지지층이 이 안에서 조국신당이 이만큼을 먹으려고 하면 조국신당 자리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해 가려고 하면 자리를 잡을 겁니다. 저는 조국신당의 전략이 이렇게 확장해 가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민주당 거 뺏어먹기 전략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좋은 일 합니까? 그렇게 되면 국힘 좋은 일 할 거 아닙니까? 한동훈 좋은 일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좋은 일 하죠. 그거는 용납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판단을 할 거다. 아이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선거 전략을 저는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싸우는 이 부분을 확장하는 영역에 조국신당이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은 조국 신당이 선명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선명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할 거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장하는 쪽. 그러니까 어떻게 확장해야 돼요? 민주당이 이쪽으로 확장을 하든 조국 신당이 이쪽으로 확장을 하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를테면 그래요 선명한 싸움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중도를 좀 더 공략해 볼게요. 랄지 네. 선명한 건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조국신당 쪽에서 우리가 이른바 스윙 보터들을 좀 공략을 해볼게요. 이를테면 총선 공약이나 이제 이런 걸 내세우면 정책 네.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는 명확해졌잖아요. 이제 정책적으로 양쪽을 확장하는 쪽으로 저는 가야지 아하. 이 연대가 성공이라고 네. 봅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명해졌잖아요. 예. 공통의 그렇죠. 상대가 분명해졌어요. 이건 분명히 하고 이제 이걸 위해서 정책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가야겠죠. 정책적으로 영역을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선을 넓혀간다. 중도 쪽을 더 넓혀가지고 네. 이쪽 정책은 저쪽에 맡기고 이렇게 가든 민주당도 확장을 하고 조국 진영도 확장을 하든. 근데 조국 혁신당은 아무래도 이 확장력이 조금 덜할 거라서 네. 시민들의 걱정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걱정은 그거죠. 아니 파이는 똑같은데 이거 그렇죠. 갖고 나눠 먹게 하려고 그러면 많이 하세요. 그러면 조국신당은 자리를 못 잡을 겁니다. 이것도 조국혁신당에서 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판을 좀 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그럼요. 활동을 해야겠네요. 안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신당은 민주당하고는 대립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의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건 전략적으로 아하. 엉뚱한 거죠. 뜬금없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조국 혁신당에서 좀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전략적으로도 판단해야 된다. 네, 제가 볼 때는.